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주말에 꽃이 활짝 핀 주말을 보내고 왔더니 뉴욕 증시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3년 만에 최고 분기를 맞이했는데요. 주말에 놓친 이야기는 신광섭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섭입니다. 네. 와, 오늘 뒤에 보시면 네. 백에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장 이야기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물가 지표의 PC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하회가 나오면서 양시장을 골고루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좋은 배열이죠. 정배열로 이제 좋게 올라갔던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PCE였는데요. 관련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Inflation softens in February. 인플레이션이 2월에 부드러워졌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그 이유가 본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PCE 덕분입니다. 본문에서는 take some pressure off Fed. 그러니까 PCE가 연준의 부담을 좀 다소 덜어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 키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PC 지수가 0.3% 더 올랐습니다. PC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PC 물가가 가장 주목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이 통화 정책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 통해서 자세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CE 발표에서 가장 주목됐던 건 바로 끝에 있는 0.3입니다. 이번에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0.3% 증가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임금 상승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다라는 분위기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님, 다만 이번에 PC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즉 2%의 2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승리를 외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평가가 굉장히 이른다고 좀 평가를 오히려 저는 하고 싶은 게 이전에 70년, 80년대 때 물가 상승률, CPI가 무려 15% 가까이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와. 그때 당시 폴 버커가 이제 예금 금리 자체를 거의 20% 가까이 높여가지고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최정점을 찍고 나서 좀 둔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고작 1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한 인플레이션을 잡히기 위해서는 이 금리 정책으로 한 통상 최소 2년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CPI 가중치가 바뀌었던 부분들 제가 언급을 많이 좀 해드렸기 때문에 최근 2년 데이터로 바뀌었죠. 가중치 자체가. 최근 소비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PC 물가지표, 개인 물가지표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뭐 상당폭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생각하는 월가의 투자들이 많아서 미국 시장이 골고루 잘 올라갔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오늘 은행권 이슈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승을 이끌어줬던 게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표적인 그 스타트를 끊어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는 4.36%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한 사이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요즘 앵커님 외신을 보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에도 미중 전쟁을 가설한 사설이 나왔는데 미중 갈등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파이가 시장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 쉽게 얘기해서 중국 제조 2025를 어느 정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뉴스라든지 이런 언론 보도는 공화당이 트럼프고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이 좀 더 이 뭔가 중국에게 적대적이고 민주당은 그나마 친화적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완전히 그냥 뒤바뀌었습니다. 공화당이 그나마 양반이라는 소리 들릴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특히 하원 쪽에서 이전에 작년에 좀 많이 때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실적 발표에 올라갔던 부분이 사실 저도 다소 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락에 대한 빌미를 좀 조금이나 좀 나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하락시켰다. 실제로 보면은 SOX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다른 증시, 통상 이제 나스닥이 2% 정도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3% 정도 급등이 나오거든요. 배열상으로. 하지만 1%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도 있다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온 이유는 이제 히토류 관련된 반도체에 필요한 그 소재 관련된 부분들의 제재,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가지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오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전날에 정거래일에 사실 실적 발표 때 그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되게 조그만 호재를 가지고 되게 부풀리는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좀 이슈적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너무 많이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 차익 실현 매물은 그렇게 크게 주가에 우리 한국 시장에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로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RA 법안에다가 플러스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심리적으로는 조금 오늘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갭 상승할 겁니다. 0.5 정도 갭 상승 출발할 텐데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보일 수 있는 제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좀 흔드는 과정이 있어도 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2차 전지 다음으로 반도체가 이 미국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 제정 관련된 기대감, 그러니까 IRA 기대감은 2차 전지의 전통 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2달 연속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바톤을 오히려 그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도체가 조금 좀 캐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다음은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슈는 신광섭 앵커와 함께 나눠봤습니다.